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신사임당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율곡 선생님 아시죠? 5천원짜리에도 나오죠, 그죠? 이율곡 선생님을 낳으신 분이 신사임당이십니다. 신사임당은 어릴 적부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신 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해만 뜨면 신사임당은 손으로 붓을 쥐고 글씨 쓰기나 그림 그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손으로, 그죠? 손은 이렇게 포크 모양 배웠죠, 그죠? 이렇게. 이게 손입니다. 손을 옆으로 뻗은 손 모양 같죠? 그 다음에 붓은 어떻게 쓰느냐? 붓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게. 왜냐? 붓은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요걸 옆으로 좀 펼치면 이런 모양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붓입니다. 자, 그래서 지평선 위로 해가 떴다 이렇게 하면 해가 떴습니다. 날일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을 하면 손으로, 그죠? 손으로 붓을 쥐고 해가 뜰 때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더라. 그러니까 해가 뜬다는 것은 낮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낮을 강조하여 낮 주자가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은 붓으로 글을 쓰면서 입으로는 크게 말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맹자왈 공자왈 하늘 견따지 금일한누르황 하면서 글을 또는 책을 열심히 펼쳐서 읽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사임당 하면 지금부터는 손으로 붓을 쥔 모양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 신사임당, 거기에서 입으로, 그죠? 입으로 이 가로할자, 가로대라는 것은 말하는 입모양이죠, 그죠? 가로할자. 그래서 말하는 입모양을 약간 옆으로 당겨서 넣으면 책을 읽는 신사임당 모습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든 글을 읽든 둘 다 읽는 거니까, 그죠? 책이나 글 둘 다의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 서자, 글 서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밭에서 김을 맬 때도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밭을 종이 삼아 열심히 선을 그으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글자에 또는 긋다라는 그런 글자에 밭전자가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손으로 쥐고 있는, 붓을 쥐고 있는 사람은 신사임당이라고 했죠, 그죠?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 신사임당. 어디 위에서 지금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김을 매다가, 그죠? 밭전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밭에서 김을 매다가 그 다음에 선을 긋는다. 이거 땅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위, 밭 위에서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하더라. 그래서 그림 화자, 글 획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밭전자를 밭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은 반드시 깨라고 했죠, 그죠? 신사임당은 밭 위에 선을 그으며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품고 있던 그 은장도 있죠, 그죠? 칼을 여자들은 보통 하나 품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칼로서 밭 위에 선을 긋더라 이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손으로 붓을 쥐고 있던 신사임당이 밭 위에서 그림을 그릴 때 칼로서, 그죠? 요게 칼이죠, 그죠? 칼. 칼로서 선을 긋더라. 그걸 획자입니다. 이 일은, 그죠? 너무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단어에 이 획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신사임당은 화로에 불씨가 다하도록 밤늦게까지 붓으로 글씨 쓰는 것과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화로라는 것은 어떤 그릇에 비유되죠, 그죠? 그래서 그릇명 있습니다. 그릇 이렇게 마술사가 쓰는 모자 같기도 하죠, 그죠? 짜장면 그릇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릇, 여기서는 화로가 되겠습니다. 화로에 그 불씨가 이렇게 하면 불화자를 그죠? 점 4개로 처리하기도 하죠. 점 4개 이렇게. 그래서 불씨가 다하도록 글씨 쓰는 연습을 하였다. 또는 그 붓 끝이 다 닳도록 연습을 하였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에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 그 모양의 그 화로에 남아있는 그 불씨에 또는 화로 그릇을 합치면 그 불씨가 다 하도록 다 꺼지도록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글자는 다할 진자가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은 다음날 세붓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아주 많은 새로운 새로운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결국 신사임당은 새 붓으로 여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법률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로서 지켜야 할 그런 책들도 많이 썼겠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새로운 붓이다. 이렇게 하면 붓 끝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붓 끝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밑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여럿. 이건 한 사람이고 이건 여러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은 발의 모양이다.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사람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런 법을 만들었다 하여 법율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러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를 붓으로 썼죠, 그죠? 붓으로 썼더라. 붓 끝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좀 길게 쓰세요. 신사임당은 그림과 글씨 쓰는데 붓을 너무 많이 사용했으므로 항상 그죠? 대를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붓을 만들기 위한 대입니다. 대. 그래서 붓을 뜻하는 붓 율자 앞에 대나무 죽자를 쓰면 그게 새로운 붓을 만들기 위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붓 필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나무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 신사임당 모습 써주면 이게 붓을 만들기 위한 대이므로 이 글자가 바로 붓을 뜻하는 필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한평생 붓을 들고 지녔던 신사임당은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하는 대작을 남겼던 것이고요. 후세 사람들은 삶의 귀감이 되는 사임당을 동상으로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고라든지 여자 대학교에 가보면 신사임당의 그런 이런 동상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동상이 세워진 신사임당 모습 한번 써볼까요? 자, 동상을 세우다 하니까 세우다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 신사임당의 모습을 받침대로 그죠? 움직이지 않는 받침대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받침대 위에 세우더라 할 때 세울 건자가 되겠습니다. 뭐 건축할 때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건설 이런 단어에 아주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붓을 손으로 쥐고 있는 신사임당 모습에다가 밑에 있는 이 받침대 부분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면 세울 건자가 되겠습니다. 붓을 든 신사임당의 동상을 보고 관광객은 감탄을 하겠죠. 여자의 몸으로서 저렇게 많은 그림과 글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몸이 건강히 하기 때문이다. 몸의 건강이 이 모든 것을 받쳐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건강하다 할 때 관광객이 그죠? 이렇게 관광객이 붓을 쥐고 있는 신사임당의 그 동상을 보고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저분이 평소 건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건강할 건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사람의 그 몸을 그죠? 똑바로 이렇게 세우다. 세울 건자를 바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세울 건자를 바로 쓰면 이렇게 하면 자, 사람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뭐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 여기서는 신사임당의 그 동상을 보면서 건강히 저런 대작을 남기게 하신 그런 밑그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할 건자를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붓을 든 신사임당 모습으로서 간단하게 배워봤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붓을 쥐고 있는 이 손의 모습에서 많은 글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받전자도 붙여보고 여기에다가 가로왈자도 붙여보고 그 위에 대를 뜻하는 대죽자를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글자를 붙이면서 한자를 만들어 갔으니까 붓을 쥐고 있는 이 손을 신사임당 모습이다 라고 연상을 하면서 많은 한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사회의 그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에 넘어간 그 공무원 이야기로서 한자를 몇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 이것은 뭐냐면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돈다발은 그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으면 이런 돈다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운데를 묶었다 해서 가운데 중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는 옛날에 그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가운데 중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입이 있죠. 그죠. 우리 입을 가운데로 가르는 이 인중을 가운데 중자라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엽전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엽전 꾸러미를 가운데를 이렇게 묶으면 이 돈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전 꾸러미는 지금의 돈뭉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지금부터는 돈뭉치로 하겠습니다. 하루는 건설업체와 건설업 허가 공무원 사이에 중개하는 사람이 공무원을 찾아가 몰래 돈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꼭 허가해 주세요. 많진 않지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건물을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건물을 짓는 사람과 그것을 허가해 주는 그 공무원 사이에 있는 중개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법 중개인입니다. 왜냐? 허가 나지 말아야 할 그런 곳에 건물을 짓겠다 하면서 이렇게 돈다발을 내민다고 생각하세요. 돈다발을.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과 건설업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라는 뜻의 중자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개인 이렇게 하면 가운데 중자를 쓰지 않고 사람인자를 붙여서 이 글자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다발을 받은 공무원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좋은 직업인 줄 몰랐네. 자, 공무원이 돈다발을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돈다발을 안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으로 나라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돈이 많이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돈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하여 충성 충자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음을 그저 이렇게 마음의 그 중심을 한 곳으로 모아서 어떤 나라에 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그 중심 이렇게 해서 충성충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양의 뜻의 한자의 뜻이 맞겠죠, 그죠?
돈다발이 점점 많아지자 공문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근심 환자, 병을 뜻하는 환자, 환자라는 그런 단어의 한자를 한번 배워볼게요. 돈이 쌓이니까 그죠? 이렇게 네모를 두 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쌓여간다는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그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그 공문의 마음, 이렇게 하면 근심 환자, 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이렇게 돈다발이 쑥히 쌓이니까 좋은 것만 아니죠, 그죠? 마음 걱정이 많이 쌓입니다. 왜? 들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주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공문의 삶에 의해서 한자를 한 3자 정도 배워봤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수 조각을 뜻하는 조각 편자를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죠? 이렇게 뉘자 같이 생긴 이 늘판지의 모습과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나무 조각이지만 이것도 어떤 그 항아리 조각이라든지 나무 조각을 뜻합니다. 왜 어떤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 글자가 생겼냐면 옛날에 어떤 대감마님이 이렇게 귀중한 항아리를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항상 하인들이 청소를 하다가 이것을 깨버리더라 이거죠. 실수로 먼지털이로 막 털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깨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하라고, 이것은 아주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한글을 퍼뜨린 후에 생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하인들이 쉽게 글자를 보라고 귀중한 옥이다 이렇게 옥이다 이렇게 해서 옥이라는 그런 글자를 이 항아리에 붙여 두었는데 하인이 그만 실수로 이 도자기 마저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깨지느냐?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깨져가지고 한 조각으로 뚝 떨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요런 모양 나옵니까? 요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항아리 조각이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조각이죠. 그래서 이 조각을 보관하더라. 그래서 조각 편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새로운 이야기에 나와서는 나무 판자 조각으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이야기 비천한 노비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비가 없지만 자, 옛날 조선시대 때 그죠? 노비 있었죠? 자, 노비 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죠. 그래서 고개 숙이다의 의미, 벼화자에 보면은 이 글자를 이 비침을 고개 숙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고개 숙이고 다닌다. 그리고 몸만 나타냈습니다. 몸만. 고기 어자에 나타나는 그 몸이 있죠. 그죠? 이렇게 몸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왜 밑에다가 일천천자를 붙였냐 하면 1000걸음 이상 아주 많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리 대신에 일천천자를 붙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쓰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고 있고 그 몸만 나타내었고 그 다음에 일천천자 쓰면 이게 아주 낮은 신분의 노비의 몸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낮을 비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하루는 이 여자종, 일명 계집종이라 합니다. 그죠? 여자종이 이 노비에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가 하는 말이 우리는 신분이 낮아서 우리가 자식을 낳더라도 또 노비만 낳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노비 앞에 여자종을 강조해서 여자종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비를 뜻하는 글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여자종 비자가 되고 노비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배운 조각 편자 나왔죠, 그죠? 조각 편자 여기서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에 그 문패를 바라보면서 마당을 밖을 쓸던 그 노비는 나도 저 문패가 있는 집이 갖고 싶은데 어쩌지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문패를 강조해서 패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각 편자 바로 그 옆에 노비를 뜻하는 글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상패, 문패 할 때 패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노비는 나무를 하러 가다가 무덤 앞에 있는 돌로 된, 그죠? 돌로 된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또 한탄을 합니다. 노비는 죽어서도 저런 비석도 세우지 못하고 소처럼 일만 하다 끝나는구나. 자, 여기서 비석을, 돌로 된 비석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죽어서 저런 비석을 남기고 싶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비석 세워진 그런 무덤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바로 비석 비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자를 배워봤는데 노비하면 고개 숙이고 또 몸이 나오고 1000번을 걸어야 되는 그 다리 모습을 가지고 노비 모습 떠올리면서 한자를 또 많이 배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핵심 단어를 기억하면서 한자를 자꾸자꾸 기억하고 또 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